일단 그 탄핵 이야기하기 전에 국정을 한번 봐야지 명태균만 갖고 탄핵 시킬 수 있습니까?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 2024년 9월 기준입니다. 한번 봐봐요. 취업자 현황인데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20대 12.4%. 물론 여기에는 군대 간 친구, 학생인 친구 있겠죠. 30대 취업률 19.0%, 40대 21.5%, 50대 23.3%, 60세 이상 23.4%. 아이고. 물론 여기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에도 전업주부 있습니다. 전업주도 사실 직업에 포함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지금 직장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60세 이상은 게다가 이제 그 직업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용직 등등이 많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참 기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20, 30대가 취업을 포기하고 이런 것 자체도 제대로 된 어떤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사회의 잘못인 거죠. 윤석열 정부 탓입니다. 사회 활력이 딱 떨어졌다는 게 이 지표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럼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성분들도 한 3, 40%는 취업을 했을걸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거 취업률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여성들은 그냥 다 전업주부라고 치자. 우리 지금 결혼율도 안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21.5가 40대 취업률이에요. 지금 특히나 이제 뭐 30, 40, 50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가장 이제 사회생활 활발한 시기이고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도 이 정도 수준이면 참담한 수준입니다. 네. 근데 앞에서도 읽어드렸듯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렇게 무더기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취업률은 더 무너지는 거고 정말 경제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근데요 어제 윤석열이가 경찰의 날 기념식에 갔죠. 와. 그냥 갔나보다 하실 수 있는데요. 저거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최근에 가는 곳을 보시면 경찰의 날 기념식에 축사했잖아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기를 지켜줄 곳만 가요 이제. 군대. 경찰이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 집회하면 경찰이 막아야 돼요. 민생 범죄 끝까지 추적 엄벌이요? 이보세요. 주가조작만 마누라. 민생 범죄가 있습니까?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막 축사하고 막 그래. 며칠 전 기억 안 나세요?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무슨 회원대회인가 뭐 가가지고 똑같은 거잖아요. 극우 단체들. 네, 관변단체. 자기들 지켜줄 단체들만 갑니다. 그러면 민생 범죄 끝까지 추적 엄벌하고 바르게 살기 하고 하는 거. 부인한테 너나 잘하세요. 엄마가 던져 32초 만에 받은 딸. 저거 검찰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몰랐다. 그 몰랐다고. 우연이었다고 그러죠. 민생이 어쩌고저쩌고요? 주가 조작 계좌 6개, 280여 차례 시세 조정에 쓰였다. 이 주가 조작은 그 화이트 컬러에서 범죄 중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요. 저들한테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 검찰이 김건희를 무혐의로 한 거 보니까 김건희는 진짜로 죄가 없나 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개돼지. 대한민국 역사에 저런 경우는 없었다니까요. 영장 기각돼서 우리는 압수수색 못한 거야라고 거짓말했지만 청구도 안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아니 어떻게 국가기관이고 국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름 사법기관 아닙니까? 검찰이라는 조직도요. 참. 아이고 참.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해한테 우리가 뭘 기대를 해요? 빨리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지. 윤석열이 집권에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손해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눈치 안 본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어느 시대로 돌아간 거냐면 사실 그게 민비 시대로 돌아간 거야. 온갖 흥청망청 돈 자기를 위해서 쓰고 결국에 군인들 월급을 못 줘서 이모군란 일어나요.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뭐 바르게 살기요? 민생법제 어쩌고저쩌고? 그걸 네가 뭘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단독 한번 보세요. 기함하게 해서.
독립운동가 이승만 실제로 박근혜나 이명박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을 선정을 못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이 국민들로부터 끌려 내려온 독재자였기 때문이에요. 이승만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번씩이나 끌려 내려온 자예요.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됐고요. 4.19로 대통령을 사임했습니다. 그 스스로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미국이 사퇴하라는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자기 정권 지키려고 국민들 다수를 죽였던 자예요. 근데 그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을 했는데 그냥 선정한 게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네. 원래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독립운동 단체들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왔었는데 갑자기 이승만이가 아마 올해 1월 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을걸요. 네. 작년에 갑자기 추천기관을 민간단체로 확대를 합니다. 추천기관은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이 황교안이야. 어처구니없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선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달의 독립운동가 그저 국립현충원 동작동에 있는 거 네. 지나가다 보면 그 주변에 깃발이 다 걸려 있고 막 어디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걸려 있고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이승만이야. 웃기니 개소리하고 있네. 이승만은 독립운동 한 적이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 임시정부 독립자금 가져다가 미국에서 그냥 뭐랄까 미국 사람들 만나면서 독립운동가 흉내만 낸 거지. 그 독립운동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반민특위를 해체시킵니까? 그 탄핵을 당한 이유도 사실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본 대신에 국제연맹이 한국을 통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을 당한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합니까? 그리고 독립운동을 선정하는데 그 기관에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화도 안 나요. 이제 더한 일도 아마 지금 뭐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윤석열이가 김건희 명품백이 터지니까 갑자기 국빈 방문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위약금이 더 늘어나고 있어. 사람한 조 단위로 가겠다? 윤석열 돌연 순방 연기에 위약금 최소 8억 6천만 원. 아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고 했다가 이게 김건희를 사실 그런 측면에 윤석열 혼자 가도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명품백 사건이 막 논란이 되고 그때 권익위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되면서 갑자기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외교적으로. 네. 그러면서 위약금만 겁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독일 순방 관련 협회 집행예산 및 위약금 내역서, 항공료, 숙박비, 출장 후 지급되는 일식비, 현지 차량 이용료, 행사장, 통용료, 개판이구나 아주. 어? 네, 이게 그리고 뭐 문체부, 대한상의 산업부 이런 데서도 다 위약금을 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난 거고 사실 이거는 안 써도 되는 돈이었지 않습니까? 위약금이라는 게 국고 손실에 책임을 져야죠. 국고 손실 시킨 거 아닙니까? 8억이나? 그러니까 김건희가 못 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나 국빈 방문 안 할래 했던 거잖아요. 아니 뭐 옆에 부인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반찬 투정, 밥 안 처먹는 결과에 가까운 거잖아요. 진짜. 그래갖고 지가 병 걸린 거야. 안 갈래가 아니라 김건희가 나 안 가면 너도 못 가. 이거였을 것 같은데요. 4일 전에 도래한 연기. 수년이라고 했는데 수년이라고 하면 언젠가 다시 간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돈 또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미 이제 순방을 4일 전에 취소했으면요. 이미 현지에 사전 답사팀이 여러 번 갔어요. 그것도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권익위 부위원장이란 놈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주도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전 세계가 K 반부패에 열광하고 있다. 야,
그냥 한번 웃자. 진짜 도둑놈들이 나 착하게 살지 솔직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진짜 미치겠다. 아, 정말. 저런 미친놈들은 뭐예요? K 반부패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높다. 이런 걸 간신이라고 하지. 전 세계 사람들이 K 반부패에 대해 열광한다. 아, 이제 K 컬처 뭐 이런 거에다가 K 반부패라는 걸. 야, 이 개새끼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간신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니까 윤석열 저 새끼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하잖아 지금 이거. K 반부패가 아니라 K 부패죠. 김건희 부패.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주로 등신 같은 것들이 어떻게? 아 지금 최근만 해도 명품백 불기소했잖아요. 그건 그냥 법적인 용어를 지으면 뇌물 준 거야. 네. 나 잘 봐달라고. 법 적용하기 따름으로는 처벌할 저병도 엄청 많았었어. 이거 모두 무혐의 했잖아요.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 뭐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고.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무슨 뭐 검찰 권익위뿐만 아니라 방심위까지 나서가지고 김건희 명품백 보도를 막으려고 했었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올리려고 했던 그 몰카 영상을 갑자기 밤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때 이제 담당했던 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는데 그걸로 또 류희림도 경로를 해서 그 사람을 부산으로 좌천시킵니다. 차단을 못했지만 계속 그거는 시도를 했더라는 거죠. 저런 애들 있죠. 앞에 나서가지고 저렇게 완장차고 했던 애들 싹 다 쳐버려야 돼요. 네. 유일인 봐봐요. 자기 누나네 집을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홍보성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기억나세요? 몇 개월 전에? 네. 우리 누나 집은 원래 맛집입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런 진짜 막 어마어마한 간신들이 지금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처럼 나서갖고 다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 망하는 거죠. 싹 다 공범입니다. 저 사람들도요. 어제 뭐 그 이야기 뭐 이따가 또 저녁 방송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자기가 구글 가가지고 뭐 맞아요. 했다고 했는 게 싹 거짓말로 들어요. 거짓말이죠. 구글에서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럴 권한도 없다. 대한민국 진짜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이제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해버려요. 이렇게 국가기관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댓글창에 여러분들 그거 한번 써보세요. 힘드시죠? 내가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저도 좀 늙어가고 있습니다. 앓고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내가 지켜왔던 하나의 미랄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라다운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한번 만들어서 다시 제조산화하자. 나라 싹 다시 바꾸자.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굉장히 힘드시라는 거 알아요. 요거를 같이 여러분들과 우리와 같이 겪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유튜브라고 하는 생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방송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셨을지도 몰라요.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만들자의 목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렇게 망친 자들에 대한 분노예요. 그렇다 보니 머리에 떠오르는 게 유능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 문제는 어떤 기분 때문에 기분이 상하냐면 윤석열이나 김건희 쟤들은 국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구나. 우리 눈치를 안 보는구나. 거기에 대한 화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순영 권익위 부위원장이나 저런 유일임 같은 새끼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네. 월급을 받으면서 네. 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김건희 똥꼬 핥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이 아깝게. 뭐 몇 억씩 월급 받고 뭐 관용차 탁탁 받고 뭐 한도 없는 그 법카 쓰면서 이런 짓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취업률 보셨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빚을 못 갚아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해외만 나가면
돈 펑펑 쓰고 돌아가. 플렉스.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월급들을 다 몰수하고 싶습니다. 네.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재난지원금 효과 있다는 것을 입증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와 인천을 비교하면서 나눠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근처에 이제 뭐 돌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가게들 임대라고 쓰여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보셨죠? 폐업률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윤석열이는 지 마누라 지키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망해버리면 돌이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법에서 살인죄를 엄히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윤석열이 저렇게 국정 못하는 것은 사실은 살인죄에 준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정치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는 김건희만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나랍니까? 그 와중에 슈퍼챗 쏘신 분이 계십니다. K9 멍 공동체 명신님. K9멍 공동체입니다. K9멍 공동체 명신님. 아 그렇군요. 예. 정순윤 권익위원장이 오버하네. K의 인지도는 내가 책임입니다. K9멍 공동체 명신님. 아, 네. 동서에 이은 뭐 그런 건가요? 아우 진짜 이 뭡니까 진짜 나는 화난다 진짜. 저 이직 분들한테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 진보 쪽이 완벽하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민주 진보에도 정치인들이고 누구 문제 있는 사람 많아. 당신들과 뭐 얼마나 크게 다르겠습니까? 조금 나아요. 민주 진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요. 내가 윤석열 잘한다고 고집 피울 때 내 자식들이 죽어간다는 건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70대 이상이 되셔가지고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착각이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어른들은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 3, 4, 50대가 어른이에요. 70대 분들은 70, 80대 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길을 비켜주시는 거예요. 자식들 말 들어서 나쁜 게 후회할 게 뭐 있겠어요? 고집만 피우는 거야. 뭐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 네. 이재명이 하나 못 집어넣고 뭐하냐 그 얘기 하신다잖아요. 왜 못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죄가 못 없으니까.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본인들의 선택이 맞다고 증명하려고 할수록 내 새끼가 죽는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사기꾼 말 들으시죠?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육감을 뽑는데 뭐 학교 정상화 이런 이야기를 조전혁 같은 사람이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윤석열 지지하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지금 보수식으로 교육하면요 그 아이들 죽어요. 맨날 시험만 봐. 초등학생 때부터 서울대반 학원 다니고 그래. 여러분들 자녀분들 잘 삽니까? 그나마 민주진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5년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애들 학원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자녀분들 다 공부 잘해요? 애들 죽을라 그래.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힘들었으면은 너희들도 힘들어야 되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공부로 성공하는 비중은요 1%도 안 돼요. 애들이 정근식 교육감 나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애들이 행복한 학교 갔으면 좋겠다. 내가 방송으로 들어올 때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아버지 나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엄청 이슈가 안 좋을 때. 아이들은 나는 어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20살도 안 된 10대의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지옥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험이네 학폭이네 뭘로.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을 머릿속에 지우세요. 네. 고생 안 할 수 있으면 평생 안 하고 살면 좋지. 그렇죠. 사회 공동체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합의를 하면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손자는 실질이 못 살고 공부를 못하는 애를 윤석열 지지해가지고 조준혁이 지지해가지고 학교 가기 힘들게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여러분들 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기여로 병원 다니기 쉽게 만들어놨더니 노인들 병원에 너무 자주 간다고 수가 다 올려놨어. 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라고요. 여러분들도 길거리 만나면 존경받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시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이찍 어르신들.